돌이켜보면은 2023년도 제가 가장 많이 탄 차 타이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탄 차가 벤츠 스플린터. 제가 2023년도 오프라이드 제 개인적으로 올해의 차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짜잔. 수요일이면 항상 골프를 가던 저의 스케줄인데 이제 오늘은 영하 12도, 그래서 이제 골프를 갈 수 없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감독님과 함께 이제 오프라이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감독님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평범하게 보낸 것 같아요. 평범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약간 다사다난한 일들도 좀 많으셨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사실 차 영상이 거의 없었죠, 저희가. 네, 차 영상이 저희가 원래 차 영상이 위주였는데 네. 최근에 솔직히 너무 네. 없었죠. 아, 너무 없었죠. 근데 원장님이 네. 제가 알기로는 차를 좀 구매하신 걸로 알거든요. 23년도에 23년도에 제가 차를 샀었나요? 계약은 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23년도에는 차를 뭐 이것저것 나올 예정인 차들이 있었는데 좀 연기된 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2023년도 제가 가장 많이 탄 차 뭔지 아시죠? 타이칸. 타이칸 터보 S를 제일 많이 탔어요. 타이칸 터보 S는 거의 일주일 중에 5일, 4, 5일은 타이칸을 탔고요. 스포츠카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꼴밖에는 타질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골프를 치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탄 차가 벤츠 스플린터 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오프라이드 제 개인적으로 올해의 차를 꼽으라고 하면은 타이칸 터보 S와 벤츠 스플린터 이 두 대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고, 벤츠 스플린터 정비 맡겼을 때 제가 카니발을 잠깐 탄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좀 뭔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뒷자리 기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이따가 잠깐 썰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좀 있어요. 원래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 배지를 올해 받기로 했었는데 계속 연기되더라고요. 생산이 계속 연기돼서 너무 연기되는 김에 또 스플린터도 나오고 언제 타지? 라는 생각이 좀 빠져서 패스. 컬리넌은 패스했고요. 내년에 이제 296 GTS, 296이 스파이더 버전이죠. GTS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옵션 영상 올렸나요, 저희? 감독님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잠깐 올렸나요? 네. 그래서 296 GTS가 올해 아마 나올 거예요. 올해 여름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프로 산계? 페라리 SUV죠. 이제 프로 산계가 이제 주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23년 4년도에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데, 요즘은 제가 워낙에 좀 골프에 심취해 있어서 사실 모든 삶과 라이프가 일과 진료와 골프 이렇게 좀 3등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은 1년 동안 제가 이제 벤츠 스플린터를 타면서 진짜 실제 차주로서 여러분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그널 레지던스 지하 1층이고요. 자, 이제 로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로비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플린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 1층과 그리고 지하 2층에 입구에 주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시그널이라서 지하에 주차가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911 한남이랑 그리고 최근에 생긴 원베일리는 지하 1층에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벤츠 스플린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매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바로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 근데 뭐 나는 아파트에 살아서 지하 주차장에 벤츠 스플린터가 안 들어가서 나는 스플린터는 쓸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 버스로 생업을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트럭이나 뭐 레미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주변에 보면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는 주차 공간이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주변은 공터나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이제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은 저는 스플린터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감독님, 추우니까 우리 안에서 주행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는 영하 12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네. 쭉 보시죠.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스플린터 문 같은 경우에는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약간 벤츠 SUV 키랑 비슷해요. 문을 열면은 약간 쥐바겐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열리고 타시죠. 올라갈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편하던데. 그죠? 생각보다 편하죠. 이게 계단이 생각보다 올라가는 게 되게 편해요. 올라가는 게 편하고. 으쌰. 이렇게 문을 닫으면 짜잔, 이제 저만의 운전 공간이 생깁니다. 시동을 걸어볼게요. 추우니까. 그럼 이제 주차 공간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게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니까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구매는 가능하다. 구매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는 주차장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스플린터의 단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가 운전이냐 기사냐 요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린터를 올해는 골프장을 갈 때 좀 이용을 했어요. 골프장을 갈 때 이용을 했는데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골프를 많이 치고요. 새벽 골프를 빨리 치고, 보통 새벽 골프를 빨리 치면 한 11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씻고 밥 먹고 서울 와서 오후부터 이제 진료를 봐요. 밤까지.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진료와 골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느라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래서 골프 칠 때는 기사님을 좀 썼어요. 기사님을 썼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이 차를 타지 않을 때는 사실 기사님을 쓰기에는 제 삶에 있어서 제 라이프가 좀 기사님이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죄송한 부분이라서 기사님은 그때그때 일일 기사를 주로 썼고, 이제 일일 기사를 쓰다 보니까 좀 친해진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항시 직원은 아니지만은 일일 기사로서 직원같이 좀 컨택해서 그때그때 부를 수 있는 기사님이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들이 운전을 해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뒷자리에서 숙면을 취하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사님들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운행을 해야 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운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운전할 때는 좀 두려웠거든요, 이 차를.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술자리에 이 차를 제가 운전할 일이 있거나, 혹은 이제 기사님이 일찍 퇴근하시는 경우에는 대리기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에 그 VIP 서비스, 그래서 이제 왜 대리 기사분 이렇게 잡는 어플을 쓰면은 뭐 3.5만원, 4만원, 뭐 5.5만원 이렇게 가격대별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부를 땐 항상 제일 비싼 걸 선택을 해서 부르면은,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거 못하겠다, 이거 내가 운전할 수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하는 느낌은 카니발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니발 수준으로 운전이 좀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좀 길긴 한데, 벤츠 애들이 워낙에 차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터무니없이 급회전과 급 드리프트만 하지 않으면은 거의 운전하는 느낌은 카니발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디젤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디젤 차를 왜 안 좋아하냐면, 저도 예전에 디젤을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BMW 3 시리즈 디젤부터 5 시리즈 3호D 3000cc 디젤, 트윈터보 디젤까지 탔었고, 디젤을 일단 연비도 좋고 초반 토크도 좋아서 디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디젤이 싫어진 이유는 첫 번째, 이 진동과 소음 때문이에요. 두 번째도 진동과 소음 때문이고, 그 정도로 이제 진동과 소음에 좀 되게 예민한 편인데, 카니발 디젤을 제가 탄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카니발 디젤을 처음에 탄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2만 킬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키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 진동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카니발은 그 이후로 지금 세대째 타고 있는데 다 가솔린으로 타고 있고, 가솔린은 굉장히 만족해서 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벤츠 디젤은 어떠냐? 확실히 국산차 디젤보다는 이 질감이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반에 거친 그 악셀의 느낌과 공차 시에 거리는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진동이 시트에 전달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차가 트럭이잖아요. 이 엔진이 저 밑에 있고 내가 꽤 위에 있고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모르겠어요. 아직 뭐 1년밖에 안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주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 치고는 좀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니발을 운전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벤츠 스플린터도 319까지, 그러니까 이게 319가 있고 519가 있어요. 감독님 519 그때 큰 거 보셨죠? 네네. 그래서 519는 좀 너무 크고요, 319까지는 약간 주차하기 불편한 정도, 어디 가서 그 정도로 데일리로도 쓸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실
답이 없다, 답이 없지 않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생활 반경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버스잖아요. 버스고 이제 13인승이란 말이에요. 13인승이라서 제약이 하나 있어요. 제약이 뭐냐면은 리밋이 걸려요. 속도 제한 110km.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법정 준수 속도가 110km이긴 하지만 110km 이상 달려본 적 한 번도 없다라고 손 자신 있게 드실 분 없죠. 여기서 무조건 뭐 130, 150은 순간적으로 밟게 되잖아요, 고속도로 타면은. 근데 얘는 아무리 때려 밟아도 110km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람을 못 듣고 좀 늦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골프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타고 달려가는데 기사님이 아무리 빨리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차가 안 막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버스기도 하고 안전을 위한 제한이라서 너무 좋기도 한데, 또 단점은 위급 상황 시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0km 제한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110km 제한을 풀 수가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뭐 전용차로나 이런 데에서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10km 그 한도 내에서 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이게 차고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 차고가 높아도 이게 혹시나 뭐 실수로 네. 들어가서 막 위험한 적은 없었나요? 아, 지하나 이럴 때? 저는 아직 없었고요. 네. 제 지인이 이제 반포에 있는 원벨리라는 새로 생긴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갈 수 있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갔대요.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대요. 지하 1층을 하는데 그날이 무슨 행사하는 날이라 그런지 지하 1층에 주차 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주차 자리 없구나 하고 어디다 대충 대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올라와서 주차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깜빡한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대로 진입을 하신 거예요. 진입을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하 2층까지 이 2.7m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과 지하 2층 내려가는 그 주차장 도로에서 차 천장에 낀 거예요. 차 천장에 껴가지고 주차장 천등대로 있는 전구가 망가지고 이 차에는 달려있던 스카이라이프인가요? 안테나 같은 게 뜯어졌다. 그래서 천장을 땜빵하셨다 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주차할 때는 조금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스탠스, 나는 지하를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스탠스가 좀 필요해요.